병원에서 무시당하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52세 간병인. 환자가 사망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협박할 때 그 순간 나타난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과연 누가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 간병인의 작은 선행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린 박선희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52살의 그녀에게 새벽 출근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큰 병원 뒷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지하 간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언제나 음습했고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습니다. 간병팀 휴게실에는 이미 몇 명의 간병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희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선희는 사물함에서 간병복을 꺼내 입었어요. 낡은 간병복이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 오늘은 중환자실 312호 박 할머니 맡으세요. 간병팀장 김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근무는 힘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거든요. 중환자실로 가는 길, 다른 간병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 반, 무시 반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비록 처지는 초라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박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선희는 할머니 곁에 앉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선희에게는 사치였어요.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오후에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차트를 보며 간단히 상태를 확인했어요. 선희가 밤새 기록한 체온과 맥박 수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선희를 제대로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간병인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의 보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할머니를 애타게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정적이세요. 맥박도 정상이고 체온도 괜찮아요. 선희의 대답에 부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선희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병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선희는 할머니 곁에서 졸음을 참으며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마음을 놓았어요. 새벽 4시쯤 할머니가 작은 신음을 내뱉으셨습니다. 선희는 즉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더니 편안해 보이셨어요. 교대 시간이 되자 다른 간병인이 와서 선희는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도시의 모습은 쓸쓸했지만 오늘도 환자를 무사히 돌본 것에 대한 작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간병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예상보다 적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공지할 게 있었어요. 팀장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지각비, 휴게실 사용료 같은 명목들이었죠. 선희는 억울했지만 항의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마저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오늘의 저녁이자 내일의 아침이었어요. 고시원 방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이제 혼자 남겨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막막했습니다. 박할머니를 돌본 지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선희가 평소처럼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선희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고 곧이어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응급처치가 이어졌지만 할머니는 결국 새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선희는 멍하니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껏 돌봤던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슬픔이 가라앉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선희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간병인이 뭘 했길래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요?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의료진도 자연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었어요. 규정에 따라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의료진이 구경하며 모여들었어요.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간병팀장 김미숙이 나타나서 선희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팀장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이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병원 이미지 때문에라도 당분간 쉬어야겠어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 급여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선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다른 간병인들이 선희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이죠. 평소에 말을 섞던 동료들조차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선혜 씨죠? 대부업체에서 연락드렸어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원금의 이자가 불어나서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앞이 더욱 캄캄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가려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선희는 몸이 떨렸어요. 돈 갚을 때가 됐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선희는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다른 병원의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어요. 편의점 알바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있을 때 다시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신장이라도 팔든지 해서 갚으세요. 선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말로 끝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선희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병원 근처를 서성이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간병 팀장을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팀장은 차갑게 거절했고 선희는 비에 젖은 채로 병원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길 모퉁이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비에 젖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죠. 노숙자인가 봐. 냄새나니까 가자. 하지만 선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열이 많이 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비를 맞으며 노인을 부축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선희가 노인을 데리고 들어서자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이 없고 열이 많이 나요. 의료진이 즉시 노인을 침대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젖은 옷차림으로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폐렴 초기 증세예요.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선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것뿐이었거든요. 집에 가려다가 선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혼자 두기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국 밤새 노인 곁에서 지키기로 했어요. 새벽에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어요. 노인은 선희를 빤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길에서 쓰러지셔서 모셔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선이라고 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이라고 부르세요. 이상했지만 선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선희는 노인을 계속 돌봤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지만 노인은 자신이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선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선희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노인이 물었고 선희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간병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일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을 말했어요. 노인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이 참 냉정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약자는 늘 그런 거죠. 그때 노인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흘째 저녁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공포에 떨었어요. 노인은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선희는 느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떼거지로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평온했던 병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고 의료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선이 어디 있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희는 숨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선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돈부터 내놔요. 이자 포함해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자가 붙었잖아요. 연체료도 있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간병인들과 병원 직원들도 구경하며 수군거렸어요.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돈이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갚아야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장기 매매까지 언급하며 선희를 협박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선희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 당장 따라와요. 사채업자 하나가 선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선희가 끌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병실에 누워있던 박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노인을 비웃었어요. 늙은이는 빠져요. 하지만 곧이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술렁였어요. 사채업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와서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약하고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잘못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하나씩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로비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선희에게 다가왔어요. 선희 씨, 놀랐죠? 선희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이 거대한 병원의 이사장이라니요. 정말 이사장이세요? 네, 이 병원을 포함한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병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이사장에게 사과했어요. 간병팀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도 긴장한 채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장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장은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비 오는 밤에 길에서 쓰러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였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간병인들과 병원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어요. 이 박선혜 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비에 젖어 의식을 잃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와 주셨죠. 선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이 돌본 노인이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니요. 이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특히 간병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간병팀장 김미숙도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실망스러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장의 시선이 간병팀장에게 향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선희 씨는 규정보다 훨씬 성실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밤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정성을 다했어요. 간병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선희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환자가 자연사했을 때 모든 책임을 간병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병원장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사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간병인들을 착취했군요. 김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선희에게 다가왔어요. 선희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나쳤는데 비 오는 밤에 모르는 노인을 구하는 게 당연한가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이사장이 병원장을 불렀어요.
즉시 조치할 일들이 있습니다. 간병팀장은 해임하고 선희 씨는 정직원으로 복직시키세요. 병원장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김미숙은 항의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간병인들 급여에서 불법 공제한 모든 돈을 환불하세요. 이사장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이 로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 병원의 간병인 처우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정당한 급여와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로비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이 하나둘 선희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에 냉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편견을 가졌네요. 선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사장이 선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희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선희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간병인 휴게실에서는 질투 섞인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간병인 이경숙이 심술궂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간병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사장인 걸 알고 접근한 거 아닐까?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야. 선희가 휴게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보다 더 서먹한 분위기였죠. 환자 가족들도 선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병인이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선희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환자만 돌보고 싶었거든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홍보팀에서 선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만 해주세요. 병원 이미지에도 좋고 선희 씨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선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병원 측의 압박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가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사장님을 구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특별한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당연히 도운 거죠. 정체를 정말 몰랐다고 하는데 의심스럽지 않으셨나요? 선희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기사가 나간 후 인터넷 댓글들은 곱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다. 진짜 우연인지 의심스럽다. 간병인이 이사장 정체를 몰랐다고. 말이 안 된다. 선희는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상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간병인들이 선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감시당하는 거 아냐? 선희 씨 때문에 규칙이 더 까다로워질 것 같아. 심지어 환자들도 선희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했어요. 이사장님과 아는 사이니까 우리 환자도 더 잘 부탁해요. 선희는 이런 기대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이사장이 선희를 불렀어요. 이사장실은 넓고 격조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이사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전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특별할 것 없어요. 이사장은 선희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비 오는 밤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선희의 선행이 증명됐어요.
영상 속에서 선희는 비에 젖어가며 노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도운 것 같네. 저런 상황에서 누가 연기를 하겠어? 우리가 너무 의심했나. 하지만 여전히 의혹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희는 이런 상황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 환자의 가족이 말했어요. 간병인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간병인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이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 정말 훌륭해요. 선희는 또다시 같은 설명을 해야 했어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장이 직접 간병실을 찾아왔어요. 간병인들과 환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선희 씨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사장은 선희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다른 때와 다르지 않게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보는 선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변함없네요. 이사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선희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은 선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복직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희 씨,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세요? 이사장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그가 제안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선희는 꿈꿔보지도 못한 기회였습니다. 간병인에서 간호조무사가 되면 처우도 훨씬 좋아지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교육이 시작되면서 선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의학 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선희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았지만 선희의 풍부한 간병 경험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간병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새로 임명된 간병팀장이 모든 간병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급여에서 불법 공제는 일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겠어요. 간병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병인들도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여서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화는 급여뿐만이 아니었어요. 휴게실도 새롭게 단장됐고 간병복도 깨끗한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무엇보다 간병인들을 바라보는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간병인 선생님들 덕분에 환자들이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이제는 간병인들을 동료로 인정하며 존중하는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변화를 주목했어요. 한 간병인의 선행이 전체 병원 시스템을 바꿨다.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 간병인 처우 개선 바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다른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병원에서 간병인 처우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마친 선희는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사장이 직접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셨네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선희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으로 돌아온 선희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질투와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예전에 선희를 멀리했던 이경숙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네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선희는 마음 넓게 용서했습니다. 환자들도 선희를 더욱 신뢰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돌봐주시니까 안심이 돼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세요.
선희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선희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국에 있던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내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없었던 아들이지만 이제라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기뻤거든요. 6개월이 흐른 후 선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선희는 이제 선생님이라 불렸습니다. 간병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새로 들어온 간병인들에게는 선희가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봐드리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환자분이 회복하실 때의 기쁨을 생각하며 버티세요. 선희의 조언을 듣는 신입 간병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선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니. 아들은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선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이사장은 종종 병원을 둘러보며 선희의 근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변하지 않네요. 여전히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시는군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 마음 덕분에 이 병원이 더 좋은 곳이 됐어요. 이사장의 말에 선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선희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선한 행동은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선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선희는 병원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한강 다리 위에 섰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선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환자실에서는 선희가 돌보는 할아버지가 회복 중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선희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달랐어요. 정말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이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희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나누며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집이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선희는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켰던 것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선희는 내일도 환자들을 정성껏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믿게 됐거든요. 비 오던 그 밤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정말로 보답받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선이었습니다.